여러분, 이 파트는 리더십 과정 파트입니다. 원래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과 리더십 특성 또는 행동 유형 이런 파트로 나뉘는데, 저희는 리더십 과정 정도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보너스 문제 또 제가 말씀드릴 거며, 또한 저희 기말고사 문제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필기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꼭 리더십 배워 들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이 있는데, 리더십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팔로워십이 무엇인가, 그 다음은 리더와 이런 팔로워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과정으로서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이라 함은 어떤 리더의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리더십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죠. 사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하나 사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이 어떤 조직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작용과 이러한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보시면은, 물론 우리가 여러분 리더십이라 하면 어떠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저희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 하면 우선 여기 한번 쓰여진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순 리더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어떠한 시도로부터, 그리고 이에 동조하거나 영향력을 줄이려는 어떤 팔로워의 추종 행동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으면은 보통 리더십은 공통의 목적의 달성이랄까요? 요거죠.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별 구성원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이끄는 행동, 즉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행동, 그리고 팔로워의 추종 행위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영향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영향력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우리 추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추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보면, 추종이라 함은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이러한 추종을 통해서 창출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팔로워들이 영향력을 미치려는 어떠한 리더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다 라 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리더가
혹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를 합시다. 어떤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상사가 있어요. 어떤 직원이 상사를 존경하지 않고 이 상사 또한 그 아래 직원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 하면 이 직원도 이 상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상사는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위에 의한 권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지위에 의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리더가 아니다. 리더가 아니다. 단순한 관리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리더십 영향력은 특정한 리더와 같은 한 사람 또는 집단 리더십 같이 집단 전체에 공유되어서 영향력이 행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팀은 구성원 모두가 특정 프로젝트 리더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은 리더십 기능과 책임을 팀원들이 이 리더십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면서 어떤 자기 관리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질 수도 있다. 자, 뒤편 약간 더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는 리더십에서의 자발적 추종입니다. 리더십에서의 자발적 추종입니다. 잠깐만요. 요것부터 보고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공식 리더십, 비공식 리더십 빠졌네요. 공식 리더십, 비공식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겁니다. 리더십 과정은 공식적 지위와 역할의 내부 그리고 외부 모두에서 발생한다. 리더십이 공식적인 권력 지위에 개인이 임명 또는 선출되어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공식 리더십이다. 즉 어떤 공식적 지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어진다면 이런 임명되거나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 우리는 공식 리더십 많죠. 우리 이런 거 다 우리 상사라든지 회사에서는 상사라든지 뭐 행정부에서는 장관 어떠한 국회의원 전부 다 공식 리더십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리더십은 공식적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은 어떤 특별한 기술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나타날 수가 있다. 즉 비공식 리더십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론 주도자 또는 혁신 주도자 읽어볼게 한번.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특별한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거 비공식 리더십 어디선가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요즘 많이 바뀐 형태? 어디서 많이 봤으면 이거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블로그가 되겠죠. 즉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도 역시 비공식 리더십 가지는 겁니다. 자신만이 가진 어떤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비공식 리더십이 되는 거죠.
공식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위에서 잘 봐두세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미친다. 보통 이러하죠. 공식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잘 봐두세요. 이거 잘 봐두세요. 위에서 아래로 미친다. 하지만 비공식 리더십은 위, 아래, 옆, 심지어는 조직 외부에 비공식 리더십은 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옆으로 미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조직 외부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특정한 방향성이 없다. 잘 봐두세요 여러분. 이 파트 이거 잘 있습니다. 우리가 요 예는 잘 있습니다. 조직 외부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물론 공식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CEO라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조직의 외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즉, 이 스티브 잡스는 공식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비공식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거죠. 상향식 리더십이란 말을 쓰죠. 우리 흔히 말한 상향식 리더십은 하위 직급의 어떠한 개인이 상위 직급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거죠. 상향식 리더십이라는 다르죠 여러분. 하향이랑 상향이랑 다르죠 여러분. 하향식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상향식은 아래에 있는 직원이 위로. 이 상향식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 그리고 효과성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관계없이 효과적 리더십의 핵심은 우리 앞에서 본 표에 있습니다. 이 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자발적 추종, 요것도 잘 봐두세요 여러분. 요것도 잘 봐두세요. 자발적 추종, 강압 파트도 잘 봐두세요. 자발적 추종이라 하면 사람들이 먼저 이것도 볼게요.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팔로워, 그리고 원해서 추종합니다. 내가 원해서 강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동기부여돼서, 야 나는 동기부여된 거죠. 어떤 목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모티베이션, 동기가 예를 들면 나는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추종하고 싶다. 혹은 물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혹은 나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동기부여된 거예요. 이럴 때 자발적 추종, 즉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거다.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다른 추종하는 거다. 이 개념은 우리가 했던 뭐와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했던 부분인 권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자발적 추종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면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와 어떤 개인 원천, 즉 퍼스널 소스에서 기인된 권력에 의해서 리더를 추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리더가 아니라 관리자들, 앞에 우리 말했죠. 관리자들이 행사하는 외재적 동기,
동기와 여기 남아있죠. 외제적 동기. 또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우리 외제적 동기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여기 앞에서 그 말씀드렸구나. 여기는 외제적 동기예요. 외제적 동기. 외제적 동기는 앞에서 말한 보상이라든지 어떠한 보상이죠. 여기는 뭐 승진이라든지 여기 개인적인 겁니다. 내재적 보상은 개인적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거고 여기는 승진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동기부여된다. 이러한 팔로들은 내가 승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과 강압은 다르다. 그래서 리더와 관리자를 나눌 때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 리더는 개인 권력 그리고 높은 지뢰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면은 이제 추종자들이 강한 노력을 할 것이다.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위에 따른 권력입니다. 지위에 따른 권력. 우리 파워의 권력 있지 않습니까? 권력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권력이 있었고 그 조직 권력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은 지위인데 조직 권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조직 권력에 3가지가 있었죠. 개인 권력에는 2가지가 있었죠. 각각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개인 권력,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요거 관련된 거예요. 조직 권력. 요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요거는 낮은 지리 관계다. 조직 권력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최소한의 팔로워들이 최소한의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황실 리더십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인 리더십이 나옵니다. 암묵적 리더십이로 여기서 볼게요. 한번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속성에 대한 신념 또는 이해. 다시 한번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속성 그리고 속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이해에 관한 이론이 바로 암묵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리더십에 대한 경험과 이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리더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카리스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상황을 설명하는 카리스마적 특성과 행동들을 찾습니다. 리더란 지시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더란 지시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리더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리더란 확신과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며 혁신적이고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 이론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리더와 비리더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이유는 인식 속성에 대한 인식과 속성에 대한 범주화 과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주어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범주어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환경이 제공하는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정보를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범주어 과정은 특히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볼까요? 학기가 새로 시작됐어요. 학기가 시작되는데 수업 첫날 순간적으로 이제 강의실 주변을 둘러보고 교육 환경이 어떨지 판단하고 순간 이제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의 성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판단이 끝나면 이 개인은 스스로도 모르게 인지적 범주와의 암묵적 이론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인지적 범주.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걸 우리는 인지적 범주화 과정이랍니다. 이 예를 통해서 보시면 교육 환경은 어떨 것이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암묵적 리더십 이론을 좀 더 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이라 하면 어떤 타고난 특징이 있는 걸까? 라는 겁니다. 있는 걸까? 그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본질적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헌신 있겠죠. 헌신, 어떤 개인에 대한 헌신, 조직에 대한 헌신,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것들, 또는 어떻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는 얼마나 지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 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헌신, 카리스마, 매력, 지성, 강함, 이걸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런 사람은 리더야, 이런 사람 리더야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이게 바로 인지적 범주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폭정을 막 이렇게 하는 리더,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욕심, 이런 것들, 이런 사람 리더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각자 개인이 어떤 걸 더 리더라고 생각하냐, 어떤 요소를 더 가져야지만 리더 생각하냐 라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봐두세요. 여러분 팔로우십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다른 책에 보면 아주 팔로워에 대해서는 크게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팔로워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할애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저희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단히 효과적인 팔로워십이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처럼 리더십을 인지하거나 인정받아 왔다면 거의 팔로워에게 격려와 보상을 하지 못했다. 보상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팔로워십은 우리 보시다시피 어떤 리더와 어떻게 리더십과 성과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을
팔로 10이랍니다. 즉, 더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리더가 있다면 이 리더를 따르는, 추종하는 능력 그리고 의지를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리더와의 관계를 통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리더 팔로워스면은 공통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즉 성과를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개인이 선택하는 과정이죠. 이게 팔로워십이라 함은 리더와 공동으로 성과를 만드는 것은 많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리더 지배적 형태로서의 팔로워는 순응하거나 리더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가 리더십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협력하는, 즉 파트너십 형태일 수도 있다. 수동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파트너십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만 필기해두세요. 리더십 로맨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뭔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럼 요거 봐두세요. 요거 봐두세요. 리더십 로맨스. 어떤 조직이 성과를 이룹니다. 이 성과를 좋던 나쁘던 리더의 행위로 돌리는 겁니다. 이 성과가 뭐 좋던 아니면 나쁘던 리더의 행위로 돌리는 경향을 우리는 리더십 로맨스라 합니다. 자, 여러분, 리더십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대하고 영웅적 리더에 대한 신화 그리고 스토리를 위한 찬사, 혹은 아니면 찬사가 아니면 악담의 대상이 되는 강한 리더에 대한 우리의 갈망, 편견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리더십 로맨스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이런 팔로십, 우리가 위에서 말한 팔로십의 복종을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팔로십의 복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리더를 영웅시하거나 헐뜯을 때 팔로워들은 거의 무시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프랑스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면 이 프랑스 혁명은 수십 년간의 그 유럽 전체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회 운동의 하나의 산물이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우리 앞에 단지 파리에 있는 한 건물에 있는 그 수십 명의 말과 행동, 그리고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그게 누구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세부적 일대기 그리고 행동으로서 이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돌리려 합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 로맨스의 그 문제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십 로맨스가
무엇인지만 좀 봐두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리더십 로맨스는 많은, 제가 방금 말씀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요즘도 많죠 여러분. 좋든 나쁘든 둘 다의 경우가 얘가 많죠. 좋던 스티브 잡스는 대표적이죠. 너무너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말고도 많은 게 있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역사할까요? 저쪽 나폴레옹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영웅. 여러분들 또 딱 떠오르실 겁니다. 영웅이라 하면 그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스티브 잡스까지 합시다. 팔로워십과 관련된 팔로워 역할 지향, 그리고 권력 격차 지향, 건설적 팔로워십 지향이 나옵니다. 팔로워 역할 지향이라 함은 우선 볼까 한번. 작업단위 필요에 따라 리더와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고 일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팔로워들의 신념을 우리는 팔로워 역할 지향이라 합니다. 자, 우리 봅시다. 이 팔로워 역할 지향은 팔로워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또 역할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정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과 역할을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추종자인데 내가 하의 역할, 그리고 나의 일, 그리고 작업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권력 격차 지향입니다. 권력 격차 지향입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권력을, 이 파워를 인정하고 조직이 불공정하게 권력을 분배하는 것을 수용하는 어떤 범위입니다. 권력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권력을 분배하는 것, 이걸 수용하는 범위. 팔로워들은 리더가 의사결정과 그리고 방향 설정에 있어서 더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팔로워들은 믿습니다. 이러한 팔로워들은 효능감, 그러니까 리더가 정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리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맞다. 그러니까 즉 나의 능력보다 저 리더의 능력이 더 나아서 방향도 설정하고 목표도 설정한다. 이래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은 효능감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맞겠죠? 맞을 것이다. 또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신념은 이쪽 방향인데 리더십 이렇게 간다면 리더가, 근데 나의 방향 이런데 리더 일로 간다면 이 리더를 또 추종하는 거예요. 왜? 더 나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신념도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로워들은 보다 큰 권위적인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계. 그러니까 위계를 중요시한다. 위계를 중요시한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낫겠죠. 위계를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 그리고 낮은 자율성. 위계에 순응하고 그 낮은 자율성을 가진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설적 팔로워십. 마찬가지 여러분 요거 좀 잘 받으세요. 요거 잘 받으세요. 정의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요거는 팔로워들이 리더십 성과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어떠한 팔로워들의 신념입니다. 즉, 이때 팔로워들은 리더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리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에 두 번째인 관계,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죠. 이러한 팔로워들은 높은 위에 앞에서 봤던 권력 격차 지향보다는 효능감이 높겠죠. 여러분 잘 봐두세요. 효능감이 높겠고 또 이 팔로워들은 리더십 과정에 중요한 공헌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목소리 이 팔로워들의 목소리 내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격차 지향이랑은 다르죠. 다릅니다. 즉 여기서는 앞에서는 여기 위계가 나왔습니다. 건설적 팔로우십 지향은 이 위계가 여기 높은 위계 여기는 낮은 위계겠죠. 낮은 위계 질서. 그리고 여기는 낮은 자율성이었죠. 여기는 높은 자율성. 잘 봐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거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이쪽 건설적 팔로워십 지향이 그 팔로워는 보다 더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를 더 신뢰하겠죠. 자, 다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선제적은 여러분 건설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건설적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거 잘 봐두세요. 요거 리더 멤버 교환 이론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에서 가장 유명한 이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랄까요? 리더 멤버 교환 이론입니다. 흔히 LMX 시어리라 하죠. 여기 L은 리더입니다.
여기 M은 멤버, 리더와 멤버의 교환입니다. exchange. 그래서 리더 멤버 교환 이론입니다. 즉 리더와 팔로워 관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성과도 긍정적이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성과가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이거 볼게요. 한번 관리자와 부하의 관계의 지뢰가 대한 연구이며, 리더 또는 관리자는 팔로워 또는 부하와 차별화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전제다. 다시, 리더 또는 관리자는 팔로워 또는 부하와 차별화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전제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일부 직원과 관리자는 이런 신뢰와 존경의 특성을 보이는 양질의 LMX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일부 직원과 관리자는 신뢰와 존경에 관한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빈약한 LMX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양질 LMX 관계를 통해서 리더십을 함께 창출해낼 수 있는 관리자와 그 직원 간의 파트너십을 갖고, 후자는 빈약한 LMX 관계를 통해서 관리자가 감독과 모니터링을 하고 직원은 이에 순응하고 혹은 저항하는 전통적인 관리 감독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 멤버 관계가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작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 차별성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당연한 얘기죠, 이게. 관계의 질이 높으면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성과도 좋아지고 직원의 만족감, 그리고 리더에 대한 지원 욕구도 생기며 몰입이 생기고 이직률은 감소하는 겁니다. 반면에 관계의 질이 낮으면 성과는 부정적일 것이며 파괴적일 수도 있다. LMX 질이 낮은 구성원들은 보다 덜 생산적이고 직무 태도도 보다 더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게 이 LMX 리더 멤버 교환 이론입니다. 이를 통한 리더 멤버 교환 이론, 이 LMX에서 시사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나쁜 관계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안 좋은 효과, 즉 역효과를 낳을 수 있겠죠. 반면에 좋은 관계면은 엄청난 이득, 조직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리더와 나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과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조직은 또한 나쁜 관계를 통해서 부정적 환경, 그리고 더 심해지면 도덕성이 낮은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쁜 관계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응하고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직의 에너지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의 정의를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사회적 교환 이론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사회적 교환 이론은 보시다시피 교환 과정과 상호 호혜성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발전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관계의 형성 뒷면에 있는 어떠한 역동성을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 바로 이 사회적 교환 이론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반응에 따른 보상을 하면서 발생하는 교환 활동을 통해서 발전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보상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교환 관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 간의 관계는 교환이 익스체인지가 상호 보상되고 강화될 때 더 발전되더라 하는 겁니다. 교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러한 관계는 효과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고 악화되거나 지속되지 않고 소멸되는, 그래서 사회적 교환 이론입니다. 그 다음은 호혜성 규범입니다. 호혜성 규범은 보시다시피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편에서 보답할 때까지 부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보답할 때까지 어떤 부채의식이라는 걸 느끼겠죠. 즉 어느 한쪽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다른 이렇게 무엇인가를 베푼다면 이는 곧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의무를 발생하겠죠. 그리고 보상하기 전까지는 빚을 진다는 이러한 부채의식.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일 때, 어떤 누군가가 호의를 보이고 친밀감을 느낄 때 보상보다는 보답해야 한다 라는 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때와 가족이 호의 베푼다 라고 할 때, 가족은 아무래도 곧바로 내가 보답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가족이 아니라면 이때는 좀 다르죠. 어떠한 방식이 됐든 보답해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 호혜성 규범에서 약간 더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상호혜성 규범은 이거 잘 봐두세요, 여러분. 상호혜성 규범 이 세 개 구성 요소입니다. 세 가지 바로 이 동등성, 신속성, 그리고 이익입니다. 이익. 동등성은 받은 것만큼 비슷하게 돌려주는 것. 우리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돌려주는 거죠. 이만큼 받았으면, 즉 상호간을 주고받는 양의 범위가 얼추 비슷한 동등성. 그 다음 신속성이죠. 즉각 또는 어떤 즉각, 즉 빠른 시간에 보답하는 건데, 즉각 또는 가늠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내가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걸 받았다라 하면 내가 10년 후에 이걸 보답한다. 이걸 통해서 여기 이 사람이 내가 보답받았구나라는 것이랑 일주일 내, 한 달 내에 받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받는 것이 더
그 사람에게 10년 후에 받는 것보다는 다르겠죠. 다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의 숨은 이유입니다. 교환의 숨은 이유가 바로 이 이익입니다. 즉 숨은 이유, 즉 교환을 하려는, 내가 이만큼 줬을 때 이만큼 받으려는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있겠죠. 봐주세요, 여러분. 세 가지 동기를 말하는 거다. 뭐 순전한 개인의 이익일 수도 있고, 상호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의 이익, 나의 이익으로 이렇게, 아니면 상호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 혹은 상호 이익, 혹은 뭐 다른 타인의 이익, 이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 순전한 나의 이익,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이익, 혹은 나는 타인의 이익에 의해서 교환을 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요인이 혼재돼서 작동하는 방식은 리더와 팔로워 관계의 어떤 질적 수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처음 형성되거나 혹은 낮은 수준의 관계일 때는 이런 호혜성이 있어서, 상호혜성이 있어서 주는 것만큼 받아야 하는 동등성이 작아질까 커질까요? 다시 여러분, 낮은 수준의 관계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낮은 수준일 때, 낮은 수준의 관계를 합시다. 그때는 동등성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아질까 커질까요? 커지겠죠. 즉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됩니다. 주는 것만큼, 아니면 더 크게. 신속성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내가 줬으니까 빨리 받아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만약에 높은 수준의 관계라면, 그러니까 동등성은 아무래도 위에 낮은 수준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100을 줬다면 야, 나 무조건 100을 받을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95를 받아도 만족한다는 거죠. 높은 수준 관계가 있으면은. 또한 신속성, 이것도 아무래도 낮아집니다.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개념, 후회성에 대한 시간 개념이 더욱더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이 아니라도 이 사람과 관계가 높은 관계에 있다면 약간 더 늦춰져서 받아도 불만이 없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관계에 있다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단 리더십에서 집단 리더십, 분배 리더십, 공동 리더십, 공유 리더십이 나옵니다. 집단 리더십은 볼게 한번. 리더십을 개인 소유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현상. 우리는 집단 리더십이랍니다. 즉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서로의 행동들, 즉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집단 리더십에서 분배 리더십이 나오고, 공동 리더십이 나오고, 공유 리더십이 나옵니다. 분배 리더십은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리더십이 사람들이 분배되는 어떠한 집단 현상입니다. 즉 리더십의 형태라는 게 있을 때 집중된 것과 분배된 것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즉 다양한 행동의 관계성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이것들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배 리더십은 세 개의 주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은 한 집단 또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명확하게 경계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또는 역사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배 리더십은 한 명 또는 소수의 리더의 제한된 전문성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발생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리더십을 매일매일의 활동과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일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해서 조직의 위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지속되는 작고 증가되어지는 작지만 증가되어지는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매일의 활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분배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 리더십입니다. 코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 특정 개인이 독단적 힘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독단적 힘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공동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요거 잘 봐두세요. 공동 리더십 잘 봐두세요. 즉 편파적으로 개인 혼자 단독으로 최고 위층 리더십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 이 바로 공동 리더십입니다. 코어 리더십. 어떤 형태가 있냐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법률 김앤장 같은 이런 법률 사무소라 할까요? 법률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같은, 혹은 예술 집단들에서도 코어 리더십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의료 집단 같은 데서도, 이쪽도 마찬가지, 의료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업들도 이 코어 리더십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3인 체제를 두었던 미국의 구글이겠습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글에 대해서는 코어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공동 리더십은 개인에 대한 한계성, 개인의 한계성, 그리고 권력 남용, 한 사람에 올리면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극복하는 겁니다. 개인의 한계성, 권력의 남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더 이유가 있습니다. 갈수록 점차 세계와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모든 사람 혼자 1인이 이것을 다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리더십을 많은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나오는 게 바로 shared leadership, 공유 리더십입니다. 즉 목적 달성을 위해서 팀 구성원이 함께 일하면서 발생하는 역동적이며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력 과정을 우리는 공유 리더십이라 합니다.
이라시랍니다. 이러한 영향력 과정, 공유 리더십은 팀 원 간의 수평적 관계 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앞에서 했지만 수직적 리더십, 위기에 의한 리더십은 공식 리더십이었죠. 비공식이 아니라. 그렇지만 공유 리더십은 팀 역동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앞에서 했던 분배 리더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공유 리더십에 대한 접근 목적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 선택, 리더십에 대한 선택 가능한 근원이랄까요? 근원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공유 리더십에서 리더십은 팀 내부, 외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팀 내에서는 리더십은 특정 누군가에게 배연될 수 있을 것이고 팀원 간 교체되거나 동시에 다른 요구가 생기면은 공유가 될 수도 있다. 팀 밖에서는 리더가 공식적으로 지명될 수 있고 때로는 이 리더가 조정자 또는 촉진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리더의 주요한 역할은 이러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다고 공유 리더십. 여기서는 공동 리더십, 코어 리더십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깜짝 뉴스가 방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구글의 수장은 누구였냐면 에릭 슈미트였습니다. 이 에릭 슈미트가 나간 거예요. 에릭 슈미트랄까요? 슈미트가 나갔어요. 그리고 구글의 수장이 누가 됐냐면 레리 페이지가 됐습니다. 슈미트는 구글의 창업자인 이 레리 페이지와 또 한 명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세르게이 브린이라게 이 페이지와 브린이 구글을 창업했잖아요. 이 페이지와 브린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구글의 이사회에서 임명한 사람이 그게 언제 임명했냐면 2001년 이 슈미트였습니다. 이 3인. 그래서 구글을 보면은 관리 구조가 페이지, 브린, 슈미터가 이러한 리더십 역할을 공유한 겁니다. 즉 3인 리더십이게 된 거죠.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이 뒤에서 이제 사업을 이끌고 기업 대표 얼굴은 누구였냐? 슈미트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레리 페이지가 이제는 구글의 앞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무대를 장악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뉴스가 발표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릭 슈미트가 신문 기자와 언론과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지난 10년 동안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했다. 이러한 3인 체제가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토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각자의 개인적 역할을 명확히 했고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의 보다 명확한 책임과 책무를 지는 것을 내가 동의했다. 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에릭 슈미트가 레리 페이지는 지금 생산 개발과 기술 전략을 이끌고 있고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뭐뭐뭐뭐 그리고 마지막에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최고 경영자로서 일상적 운영 관리를 책임질 예정이다. 자, 그리고 또한 나머지 한 명 있죠. 세르게이 브린이 있습니다. 이 세르게이 브린은 공동 창업자이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략적 프로젝트와 신규 상품에 초점을 더 맞추기 위해서다. 입니다. 물론 에릭 슈미트가 이게 최고 경영자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이사회 의장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가 한 역할은 외부 거래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고객 관리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이런 좀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이 구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점점점인데 그 뒷말은 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공동 리더십으로 이제 공동 리더십 통해서 발전해가고 성장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제가 말씀드린 파트 있습니다. 그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